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냐? 그거는 바로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보다 싸게 사서 가치보다 비싸지면 파는 거죠. 이런 걸 가치 투자라고 하죠. 그런데 가치 투자에서 의문점이 두 가지가 발생하죠. 첫 번째는 과연 가치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느냐, 가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가격은,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느냐, 그러니까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놓고, 저평가된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면 알아서 가치에 맞는 주가로 찾아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죠. 주가가 가치를 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기업의 주가는 그 가치를 찾아갈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된 기업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아주 압도적으로 1위죠. 2위보다 5배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왜 시가총액 1위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주식이라서 시가총액 1위일까요? 아니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위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벌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향후 몇 년 동안은 10년 넘게 아마도 제일 돈을 잘 벌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위인 것이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보다 돈을 훨씬 잘 벌고 또 전망도 좋기 때문에 2위인 것이고요. 다른 시가총액 상위 회사들도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거나 미래에 돈을 잘 벌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기업의 가치와 가격은 같이 움직인다 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외도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게임스탑 주식 같은 거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면서 주가가 가치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실제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모모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모슨 바이오 이런 주식들은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정치 테마주라던가 그런 것들은 가치와 상관없는 훨씬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진짜 돈도 잘 벌고 미래 수익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끝없이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PER이 3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끝없이 저평가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기업의 주가가 가치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까만 선이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점 하나하나는 개별 기업들이고요. 이렇게 위아래가 이제 주가인데, 그러니까 이 까만 선에 가까울수록 그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적은 것이죠. 까만 선 위에 있는 거는 가치와 가격이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는 아주 고평가된 주식, 게임스탑이나 그런 주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가치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가격에 수렴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니까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까요? 모든 회사들은 이렇게 기준선으로 모여들까요? 그럼 이미 주식시장이 열린 지 200년이 넘은 그런 미국 같은 시장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가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회사들은 상당히 존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빨간색과 비슷한 이런 분포를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그런 회사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요. 여전히 아주 저평가된 회사들도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가치와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다는 말인가요? 이걸 보면은 기업의 주가가 가치에 수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이런 분포를 보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네, 하지만 돈을 벌 수가 있죠. 어떻게 버냐? 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이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뭐 게임스탑이나 뭐 그런 바이오 주식이나 뭐 그런 거겠지만, 또 미래에는 고평가된 주식이 또 다른 종목일 거거든요. 지금 종목이 계속 고평가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치고 올라올 거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밑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바뀔 겁니다. 이렇게 분포는 똑같지만 각각을 구성하는 주식들은 종류가 바뀔 거라는 말이죠. 물론 똑같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어서 다시 이렇게 탁 뿌리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분포는 똑같지만 서로 뒤죽박죽 섞이겠죠. 이렇게 모양은 똑같지만 각각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자리가 뒤바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있는 주식들, 저평가된 주식들을 사서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다시 탁 뿌려주면은 뭐 주로 이렇게 가치와 가까운 곳에 모이게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밑에 저평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치와 가까운 곳에 갈 확률이 훨씬 높겠죠. 운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위에까지, 여기 밑에서 샀던 게 위에까지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을 사면은 지금 만약에 이런 걸 샀다, 이런 주식을 샀으면 다음번에 이렇게 잡아서 확 뿌렸을 때 똑같이 뭐 한 이 정도에 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겠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치와 수렴되는 가격으로 올 것입니다.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말이죠. 이렇게 위에 있는 주식이 계속 위에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주식이 계속 밑에만 있지도 않고요. 물론 있는 주식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일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주식들을 판단할 수만 있다면, 사실 뭐가 아래에 있는지 몰라서 문제지, 판단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모여들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항상 똑같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언제나 어느 시대나 아주 고평가된 주식들이 있을 거고,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은 주식들이 있고, 또 끝도 없이 내려만 갈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수년간 지속되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전체적인 분포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 가치라는 건 결국 현재의 이익 또는 미래에 벌게 될 이익이라는 거죠. 결국 기업은 버는 돈이 얼마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개만 찾아서는 안 되겠죠. 뭐 이런 주식을 만약에 샀는데 하나만 샀다, 이거 하나만 샀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다시 싹 뿌렸을 때 이게 꼭 여기로 모여들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뭐 운이 안 좋게 다시 그대로 여기 왔으면 돈을 못 버는 거고, 뭐 운이 더 안 좋아서 여기 와버리면은 저평가된 주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저평가된 종목을 이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매수를 하면 이 중에 뭐 몇 개는 더 저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가치에 가깝게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은 모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뭐 운이 좋으면 이렇게 위에 고평가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말이죠. 네, 뭐 문제는 그런데 과연 저평가된 주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일단은 뭐 좀 차분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려보고, 그리고 또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가, 또 지금 벌고 있는 돈은 어떤가, 이런 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모든 기업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몇 가지 기업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 중에 여기 속해 있는 몇 개만 찾아낼 수 있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제 가치를 찾아갈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에는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뭐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제약 주식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테슬라나 이런 것도 뭐 물론 가치가 있어서 오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좀 고평가되어 있죠.
이런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IT 버블 때는 뭐 인터넷 주식들 그런 것들이 가치와 상관없이 엄청나게 올랐었고, 항상 뭐 모든 시대에는 그런 가치와 상관없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주위에 보면은 그런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죠. 뭐 친구라든지 뭐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식을 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버는 걸 보면, 뭐 기업이 가치를 구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냥 아무거나 사서 뭐 인기 있는 거 사서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뭐 무슨 가치를 도대체 왜 구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예외는 뭐 언제든지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종목이 그런 예외가 될 것인지를 알아채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구해서, 지금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준다면 분명히 아주 높은 확률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포는 계속 똑같을 거지만, 낮은 데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다시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예외적인 상황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 예외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요즘 뭐 주식 시장이 좀 왔다 갔다 어지러운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막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인기를 얻을 주식을 찾기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또 판단을 해서 충분히 매수를 해준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